나 이번에 걸리면 진짜 감옥 가는데 이번 한 번만 대신했다고 해주라. 이 부탁 들어주면 둘 다 잡혀가는 겁니다. 벌써 연말이라니 이게 실화인가요? 연말에 저희처럼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런 사건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죠. 이제 곧 송년회니 뭐니 해서 연말 모임 나가다 보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잖아요. 다 마시고 집에 가려는데 차는 가져왔고 대리비는 조금 아깝고 소주 말고 맥주 마셨으니 괜찮아. 집이 코앞인데 설마 걸리겠어? 이런 생각에 차 끌고 가다 걸리면 아이고. 음주운전 여러 번 적발되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저희 영상에서 많이 찍기도 했고 뉴스에서도 자주 나와서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치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받으면서 동시에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상당한 만큼 최대한 음주운전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처벌 한 번 피해보겠다고 내가 한 음주운전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부탁하면 절대 안 되죠. 차라리 음주운전 직접 적발된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저희 로맨즈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을 보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걸렸는데 100% 형사처벌인가요? 이런 질문 올라온 게 꽤 많더라고요. 당연히 100% 형사처벌이죠. 상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해놓고 또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범인의 해당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은닉해 주거나 도피를 도운 것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그리고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이 각각 적용받는 죄목이 다릅니다. 각자 정확히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고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서 범인도피 교사죄라고 해서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제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죄도 해당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이러면 보험 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보험 처리를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보험 사기죄까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부탁을 받아 바꿔치기 해준 동승자는요? 대표적으로 범인도피죄라는 게 있는데요. 형법 151조 제1항을 보면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있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위해서 거짓 진술했다간 자신은 무조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친족 특례라고 해서 친족 또는 가족은 처벌되지 않아요. 그래도 음주운전한 당사자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안 걸리면 그만이야 하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 대신 범죄 사실을 뒤집어 써주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테니까요. 또한 옆에 타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음주운전이나 경찰 조사할 때 신분증 확인하잖아요. 만약에 신분증까지 도용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 파문서 위조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혼자서 처벌받으면 될 걸 두 사람이 처벌받게 되어버리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보니 1심에서 형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걸 피하려고 자신의 동생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하라고 증언을 시켰다가 거짓인 것이 밝혀진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차를 타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당사자인 형은 위증교사, 동생은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 교사죄부터 음주운전 방조 등 정말 다양한 죄목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사건을 역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무슨 법 몇 조, 항이 얼마 이런 얘기 말고 영상을 보는 사람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실제 처벌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서 동승자가 내가 운전을 한 거다라고 대신 진술을 해주고 재판까지 갑니다. 근데 둘 사이 의의가 상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자수를 합니다. 운전전화했다고 신고했으나 결국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조사가 진행돼가지고 결국 둘이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죠. 둘이 싸워서 자수를 하는 바람에 이미 벌금 내고 끝난 사건이었는데 실제 운전한 사람과 그리고 자수를 했던 사람이 모두 운전한 사람은 음주운전죄, 그 자수한 사람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 교사죄, 다양한 죄명들로 인해서 다시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좀 화가 났거니와 이걸 다시 자수한다는 게 실제 자기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건데 왜 이랬을까 싶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처벌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전과자가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큰 각오가 필요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쉽게 알려드리고자 실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들의 사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이루 그리고 래퍼 노엘 등이 있는데요. 이루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루가 누구냐 이럴 수도 있는데 가수 태진아 씨 아들입니다. 아무튼 가수 이루는 지난해 9월에 여성 골퍼 A씨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서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혐의, 그리고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주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뒤 같은 날 본인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와, 운전자 바꿔치기의 방조에 직접 운전까지 정말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3단 콤보가 다 나왔네요. 처음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동승자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루가 범인도피 방조에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는 이루가 프로골퍼한테 먼저 너가 운전했다고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프로골퍼가 이루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할 테니까 너도 입 맞춰? 이렇게 된 경우네요. 그렇죠. 법정에서 결국 1심 선고 공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노엘의 사례도 한번 볼까요? 노엘은 또 누구냐?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해 드리자면 래퍼이자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드님입니다. 그러면 노엘 사건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총 4가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9년 9월에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노엘은 이때 운전한 사람을 자신이 아닌 지인 A씨로 바꿔치기 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범인도피 교사, 그와 함께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추가적으로 보험사기 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결국 2020년 6월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처음에 노엘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먼저 법인도피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두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 방지특례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선고받았습니다. 이 2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 모두 가볍지 못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CCTV도 정말 많고 차 안에 블랙박스 없는 차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극적인 확률로 아주 운이 좋게 그대로 목적지까지 안 걸리고 갔다면 모를까.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길 아닌 이상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들통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반성하고 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시인하는 게 좋고요. 끝까지 밝히지 않고 사실을 은폐했다가 나중에 혹시 들통나면 괘씸하게 비춰져서 절대 좋은 결과 못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받아서 진술한 사람도 이게 무슨 단순 경범죄도 아니고 선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범죄 기록 남겨봐야 좋을 거 하나 없는데 굳이
특히 단순 경범죄도 아니고 이건 음주운전이잖아요. 음주운전 전과가 남아버리면 평생 불이익 쫓아오게 되니까 이미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경우 얼른 가서 사실대로 번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꿀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애초에 음주운전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인 경우입니다. 신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형법 제151조 제2항을 보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반드시 처벌되기 때문에 아무리 면책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대신 경찰서 가서 운전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운전자 바꿔치기 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바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봤자 일만 더 키울 뿐 나중에 밝혀지면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선처가 쉽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골치 아파집니다. 얼마 전 LS 엘레트릭 구자견 회장이 페라리로 올림픽대로에서 167km 쏘다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는데 직원이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구자견 회장은 벌금 30만 원, 거짓 진술한 직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시켜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자초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끔 해주려고 도와서도 안 되고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제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제 남성 변호사 신혁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